네, 숫자 8번에 해당하는 메이저 카드 8번 스트렝스 힘 카드, 그리고 컵 8번, 원즈 8번, 펜터클 8번, 소드 8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숫자 8은 두 가지의 조합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의 형태이고, 하나는 4 플러스 4.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각각 2가 가지는 그 숫자의 의미, 또 4가 가지는 숫자의 의미들이 우리가 수비학 관점에서 숫자를 봤을 때 어떤 의미들이 존재하는지가 달랐었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관계, 2의 관점에서의 관계, 또 4의 관점에서의 유지, 지속성 등이 전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라는 숫자는 나와 신의 관계, 즉 나와 내 안의 영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시 나와 신의 관계의 복귀, 즉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라는 것, 그 관계의 측면이 반복된다는 것, 즉 8을 2의 연속의 합으로 봤을 때는 그 관계의 반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4의 키워드는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 황제 카드에서 언급을 했었죠. 유지의 의미가 거듭이 됩니다. 4 플러스 4, 즉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축에서 이 8이라는 숫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형적으로 외유 내강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설명을 했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통제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서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강함으로 단숨에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므로 자신의 목적이나 의지를 관철하기보다는 완곡함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며 주변과의 마찰 또는 불필요한 대립을 최소화하다. 자신의 생각 또는 가치, 필요,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강함으로 어떤 사람을 제압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변과의 마찰, 그리고 불필요한 대립들을 최소화한다.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라고 하면 물론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훨씬 더 걸리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 필요, 목표를 완곡한 형태, 그러한 인내력이나 역량이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숫자 8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 8번이 보이시죠? 지금 그 8번의 성향 또는 숫자적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는 숫자 8번 스트렝스 힘 카드입니다. 키워드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신념, 확신, 용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또 키워드가 있죠. 두려움을 이겨냄,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결과, 용기, 상대를 설득함,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사자와의 정신적 교감 같은 것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카드에서는 카드를 보실 때, 접하실 때 이 카드가 갖는 수비학적 의미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 또 각 카드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고유의 키워드들을 함께 도출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고 추가적인 확장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번 카드 중에 컵 8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 8번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물의 원소인 컵의 카드입니다. 컵의 카드입니다. 자, 이 컵 8번 자체는 후회나 실망이나 희생 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물론 컵 카드이기 때문에 컵 카드가 가지는 대표적인
의미로는 고민하다, 이해하다. 자, 고민하는 상황. 근데 이 카드가 가지는 의미는 후회, 실망, 희생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후회에 빠져 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기대들, 그런 것에 대한 실망, 그것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 라는 카드가 되겠죠. 또는 뭔가 내가 시간적이든 감정적이든 투자해왔던, 나를 희생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해하다라는 측면은 물론 이 카드가 컵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고민을 할 때도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고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카드가 이 8번, 8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8번 카드와 어떻게 연관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이 힘카드, 스트렝스 힘카드에서의 그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이 컵 카드에서 전제가 되어야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내가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희생했다고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이 상황을 참아야지 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두고 떠나야지 될지 라는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카드를 보면 이 앞에 가지런히 놓여진 컵을 뒤로 하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멀어져가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뭔가 후회를 하거나 이 카드의 의미처럼 실망을 하거나 그냥 희생만 하고 어딘가로 혼자 떠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실망했다라는 것은 물론 컵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실망, 그쵸? 사랑에 대한 실망, 우정에 대한 실망, 우리 대체 단어에서들 대입해서 의미를 조합을 할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 실망, 또 누군가에 대해서 동정한 것에 대한 후회, 누군가를 이해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본 거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나 후회나 희생 등을 기인해서 그 곳이나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가다 라는 상황입니다. 즉, 이 8번 컵 카드인 경우에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내를 하지 못하고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인내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 8번 카드가 결과 카드로 나왔을 때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를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주변 카드가 어떤 카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언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카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떠밀어서 떠나라고 해서 뭔가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결정, 무슨 결정? 후회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8번 카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8개의 카드들이 다 서 있습니다. 똑바로.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떠나가는 사람이 이 컵에 대해서 뭔가 완전한 실망을 하고 이게 자신이 담은 기대나 자신이 담은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마음이 있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더 버텨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만할까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투자한 정서나 감정이나 사랑이나 시간이나 상대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굳굳이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상황을 더 봐야 되는지, 아니면 참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치고 실망해서 자의적으로 떠나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카드가 바로 이 컵 8번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회 또는 심적, 도피로도 해석이 되는 카드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8번 카드가 나오는 상태의 그 심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설명한다면 아직까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완지 8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 요소죠. 이 카드 자체의 의미는 속도를 내다, 질서정연하게 속도를 내다, 뒤죽박죽으로 엉켜서 속도만 내다가 아니라 뭔가 질서가 있게, 즉 이 의미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 빠르게 진척시키다,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힘카드 사자를 다루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또는 자신의 그간에 쌓았던 역량들을 활용을 해서 질서정연한 행동, 뭔가 사자하고의 교감을 나누면서 사자를 다스리는 행동, 그러한 영향력에 있는 그런 8번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될 필요가 있는 상황. 지금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꽤 오랜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러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겠죠. 근데 시험에 다 가까워지면 그간의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되는 시간.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이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결정을 내리고 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모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간에 내가 쌓아왔던, 노력해왔던, 그래서 나에게 축적되어 왔던 역량들을 한꺼번에 응집시켜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 지팡이가, 나뭇가지가 지금 굉장히 땅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땅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팡이가 땅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 목표, 노력한 것의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도달하기 전에 올바른 착지, 또 계획한 목표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그간에 쌓아온 역량을 한꺼번에 발휘해야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은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카드. 근데 왜 최선을 다하냐? 보통 이 8번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8번 완지 카드, 굉장히 급격한 변화 또는 갑작스러운 소식 또는 갑작스럽게 뭔가 해야지 될 때, 근데 갑작스럽게 뭔가 해야 될 때 질서정연함이나 어떤 내가 통제력을 어수선해서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그간에 내가 투자해왔던, 쌓아왔던 관계나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죠. 근데 이 8번 카드인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잘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역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급격한 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옴. 그런 시간과 현재 마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상황 등은 잘 대처가 되겠다. 급격한 변화에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펜타클 8번. 자, 흙의 원소 펜타클입니다. 이 8번 카드는 꾸준한 소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자체를 보면 아시겠죠? 이 펜타클, 금전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펜타클이 일렬로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뭔가 일을 해서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붙여 놓았다는, 즉 꾸준하다, 꾸준히 일하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다. 즉 8번의 이 힘카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즉 천천히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한다. 자, 그 가치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꾸준한 소득, 꾸준히 노력해서 일해서 꾸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카드. 일확천금을 바란다거나 뭔가 한 방에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일에 적을 두고 있거나 시험에 적을 두고 있거나 또는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결과 카드가 이 카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보다 정석으로 최소한 소비되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때, 그래야지 얻을 수 있는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주 출연을 하는 카드고요. 현실적으로 바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혹시라도 이 카드가 나왔다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현재를 좀 희생하겠다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한다라기보다는 미래로 약간 미뤄두자라는 카드. 일과 관련해서 이 카드가 출연했다면 일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 지속되는 노력으로 수익 또는 결과에 성과가 있다로 해석될 수 있겠죠. 즉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은 자제하자, 지금 좀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될 때,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검 8번 카드, 공기의 원소죠. 이 카드는 두려움이나 내가 스스로 세운 어떤 생각의 벽, 생각의 감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걸로 인해서 그림에서 보이지만 지금 여자가 보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칼로 어떤 울타리를 세워놨습니다. 내 주변에. 그렇다면 이 검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라는 대표 용어를 가지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고나 이념이나 갈등이나 뭐 지성이나 분별력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변을 굉장히 의식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의식해서, 너무 과하게 의식해서 뭔가 내가 내 스스로의 상황에 갇혀 있다. 물리적인 갇힘이 아니라 생각의 갇힘, 사고의 갇힘, 스스로 쳐놓은 벽에 갇혀져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는 카드입니다. 즉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이 8번 검카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그게 마치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라고 어쩌면 믿는 상태이며,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속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게 무엇일 거라고 예단하는 그런 상황의 카드입니다. 만약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8번 검카드가 나왔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쌓은 벽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가 없겠죠. 본인 자신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다.
본인 카드로 이 카드가 출연을 했다면 생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숫자 9번에 해당되는 카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 9번에 해당되는 카드. 메이저 카드에는 얼미 눈동자 카드고, 마이너 카드에는 컵 9번, 완즈 9번, 그리고 펜터클 9번, 소드 9번 카드가 있습니다. 9는 3이 3번 반복돼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3은 어떤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수라고 했죠? 그 완성수가 3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완전한 수를 이루고 있고요. 이 9 자체가 수비학에서는 완성수, 물리적인 완성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완성, 어떤 학문의 완성, 경지에 이르는 상황, 그러한 완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른 말로는 충분하다 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고, 최고의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의 최대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9는 그러나 최고의 바람직한 상태, 최대의 경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간다, 거기에서 뭔가 더 추구한다, 거기에서 뭔가 더 원한다 라고 한다면 과하다. 그래서 이 9는 최고의 바람직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컵의 카드를 제외하고는 완즈 9번, 펜터클 9번, 소드 카드 9번인 경우에 모두 9 이후, 즉 완즈 10번, 펜터클 10번, 소드 10번인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 9번의 키워드 한번 보고 다음 마이너 카드들과 어떤 뜻이 소통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도달, 완성. 특히 그 완성은 정신적인 완성, 탐구의 완성, 어떤 경지에 이르는,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완성을 의미하겠죠. 고독을 인정함, 또는 이 카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는 은둔자, 외로움이라는 의미도 도출할 수 있겠죠. 육체적인 고립, 외톨이, 외골수, 특정한 분야에 집중함. 근데 이 은둔자라는 카드가 실제 리딩에서 외톨이나 외골수로 해석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자, 다음은 컵 9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원소, 나만의 만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컵들이 질서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컵의 속성이 질서정연하게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나만의 만족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자세히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의 주인공, 이 카드의 주인공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해피하죠. 웃고 있죠. 천진난만하게. 일면 메이저 카드 9번 은둔자 카드에서 볼 수 있는 카드하고는 뭔가 의미가 소통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카드에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9번 카드에서 이 주인공이 느끼는 행복 또는 마음의 만족,
이런 것들이 속세의 기준이 아닌, 또는 다른 사람 행복의 기준이 아닌,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속한 상황이나 주변 상황 또는 현재 주어진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마음, 즉 인생의 경력이 쌓이고 또 참된 것이 무엇인지 또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운둔자의 현명한 사람의 어떤 마음과 소통이 된다, 의미소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컵카드 9번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 최상이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나만의 만족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어쩌면 이 컵 9번 카드는 컵 8번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다, 내 마음을 돌이켰을 때 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 8번에서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 무엇에 실망을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다시 내 마음을 잡고서 나를 돌이키게 했던 것이 그게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즉 내가 뭔가를 보고 실망을 했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보고 실망을 했지만 그러한 실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알게 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래서 느끼게 되는 행복. 즉 이 카드의 핵심 설명은 마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외적인 행복, 다른 사람, 속세의 기준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게 행복이야, 저런 게 행복이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롯이 느껴지는 그러한 행복감을 찾았을 때의 행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완즈 9번 카드. 자, 불의 원소이죠, 완즈. 자, 카드를 보시면 인물이 완즈를 쥐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카드의 상징적 의미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뭔가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즉 역할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로서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주변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고 조언을 건네야 하는 카드입니다. 아마 이 카드를 출연하게 한 그 대상은 지금까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여러 문제나 관계로 인해서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뭔가 굉장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적인 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카드를 선택한 사람, 이 카드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해야 될 때 나타나는 카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펜타클 9번 흙의 원소. 이 카드는 풍요를 누리다,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물질적 가치에 대한 소유나 또는 그 가치의 활용을 한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적극적 풍요, 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풍요,
소극적 풍요 뭐가 있었을까요? 남에 의해서 주어진 풍요, 권력. 자, 3번 카드, 3번이 있었었죠. 이 9번 카드인 경우에는 굳이 3번이 소극적 풍요라기보다는 9번 카드에 비해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9번 카드는 내가 이룬 결과물, 성취물, 그것으로 인한 풍요를 나타냅니다. 직업적이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질문에 이 펜타클 9번 카드가 출연을 했다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펜타클의 가치가 아름답게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이 숫자 9의 완성을 통해서 펜타클의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라. 펜타클의 카드, 자, 9번 여기까지 더 나아가지 마라라는 경고의 의미 또한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아마도 100%의 만족이란 거는 있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이 완즈, 펜터클, 소드, 컵 카드만 제외하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의 만족이나 성취를 이룬 자, 나머지 하나를 더 원하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카드. 비록 나머지 하나를, 이 펜타클에서 나머지 하나를 더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결핍이거나 절실함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지금 10개 중에 완전한 만족 중에 하나를 결핍을 함으로써 하나가 없음으로 하나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록 나머지 하나를 더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인생에서 겸손 또는 가진 것, 다른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이 포도밭에서 자기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결핍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를 채우지 못하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조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어떤 형태로든 노력에 대한 것이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 아니면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도 싱글 독신의 여성인 경우에 이 카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 독신의 여성, 해당되는 독신의 여성은 자기가 결혼을 못한 것 또는 애인이 없는 것, 누군가를 사귀지 않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간절히 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겠죠. 그런 마음일 때 나오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나의 선택에 의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상대가 없어도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 때, 상황일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검 9번 카드. 자, 해피한 카드로 보이지 않죠? 공기의 원소.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상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자, 검의 대체 단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롭다. 사고로 인해서 괴롭다. 사고. 생각하는 거, 물리적인 사고 말고 또 이념으로 인해서 괴롭다. 갈등으로 인해서 괴롭다. 근데 생각, 이념, 갈등, 뭐 지성 이런 걸로 괴로운 게 실질적인 갈등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다. 실질적인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생각이 괴로운 게 아니답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 하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인한 그 생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다. 마치 이 9번 운둔자 카드가 이 속세에서의 상황, 속세와 섞일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속세에 섞이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나 속세와 속세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상황과 아마 의미소통이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벽에 이렇게 거미 9개가 쫙 걸려 있죠. 어느 하나도 여인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검으로 그것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상으로 괴로워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이념, 갈등, 고민 뭐 이런 겁니다. 이 검은 자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검이 걸려져 있다는 자체만으로, 관련된 생각만으로 이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는 이 인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지 않아도 좋을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숫자 9가 상징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 요만한 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나 또 그 의문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막 굉장히 상황이 막 악화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러한 경우에 또한 연인 관계에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갑자기 상대 이성이 약속을 취소했거나 아니면 상대 이성이 그냥 가볍게 흘린 말에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과다한 의미 부여를 해서 그 사람이 변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이제는 내가 싫어졌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극에 치달은,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많이 자주 출현하는 카드입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주 출현하게 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에 해당되는 카드, 얼밋 메이저 카드, 그리고 9번 컵 카드, 9번 원지 카드, 9번 펜타클 카드, 9번 소드 카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 카드 10번. 자, 10번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윌 오브 포춘 카드, 그리고 컵 10번, 원즈 10번, 펜타클 10번, 검 10번이 있습니다. 10번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비학적인 접근을 할 때 10번은 1 플러스 0은 1번이거나 아니면 뭐 10번과 같은 어떤 특정한 수비학적 측면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번인 경우에는 수비학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의미들입니다. 아까 9번 카드에 설명을 드렸듯이 완지의 성격에서 더 행동하거나 더 의지를 불태우거나 과한 열의를 보이거나 할 때의 경고의 의미, 펜터클의 의미에서 가치 추구가 정말 만족할 줄 모르고 9번까지 내가 하나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그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실함을 느끼고 결핍을 크게 느껴서 그 가치 추구를 정말 100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추구했을 때의 경고,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야지 될 어떤 상상, 고민, 걱정, 그러한 상황을 연상,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정말 극도의 어떤 상황, 치달음, 선을 넘은 고민, 이런 것이 나타날 때의 경고 등이 이 완즈, 펜타클, 그리고 소드 카드일 때의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즉 마이너의 이 카드들의 10번은 이
컵 카드를 제외하고는 사원소, 물, 불, 흙, 공기, 공기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원소인 구를 넘어섰을 때 올 수 있는 시련, 완지의 시련, 펜터클의 시련, 소드의 시련, 그런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상징을 합니다. 즉 인간의 삶은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경고인데, 그 멈출 때가 바로 최대가 9번에 해당되는 카드들이고, 컵만 빼고요. 10번 카드 중 오직 컵만이 경고가 아닌 풍요로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 타로 카드 자체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즉 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그런 곳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모자름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컵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묘사를 한 카드입니다. 대표 용어 고민하다, 이해하다 다 같고요. 대체 단어도 감정, 정서, 감성, 사랑, 우정 뭐 등등 사원소 종합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관계에 관해서 질문에 이 10번 컵 카드가 출연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해석으로 조언을 해도 무방한 카드이며,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카드인데 결혼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결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연인 간의 다툼이나 잠깐의 헤어짐이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화해를 통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보다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카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평화로는 가장 안정적인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 완지 10번 불의 원소죠. 이 완지 10번은 스스로 짊어진 고통, 행동의 결과, 스스로 짊어진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들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는 이 고통을, 이 노동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에 더 자주 출연하는 카드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과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질문에 대한 상황에서 아마 10 원즈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이 놔버리면 다 끝날 수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온 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놓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연인관계라면 굉장히 힘든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지만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경우가 되겠죠. 휴식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편안함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취할 수 없는 상황. 금방 제가 예를 들은 경우처럼 지금의 상황에 일은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짙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후회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집착이나 의지 또한 이 카드에 묻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은 펜타클. 자, 흙의 원소. 10개의 펜터클은 보기에는 굉장히 색도 화려하고 풍요를 상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치가 퇴색한 물질, 이 10개의 동전이 떠있죠. 공중에 흩어져 있는 펜타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펜터클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기 제일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와 또 엄마, 아빠, 즉 이 할아버지의 자녀겠죠. 자녀.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주변에 강아지, 개들하고만 같이 있고, 이 자손들하고 이 손녀, 손자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들이 등을 보이고 서로만 바라보고 이 할아버지는 돌보지 않은 어떤 가족의 중요한 가치를 둔 카드인데, 그 가치가 퇴색됨을 나타난 거를 펜타클을 흩어져 공중에 떠있게 묘사한 카드입니다. 가족의 화합이 흩어진 모습. 이 카드는 다른 의미로는 상속이나 유산의 카드인데요. 그 의미는 이 카드 속에 이 나이 드신 분,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또는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가치가 퇴색이 된 모습을 아마 은유적으로 표현한 카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카드로 보면 가족의 화합은 흩어진 모습, 행복해 보인다기보다는 각자 분리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이 떠있는 펜타클들은 잡히지 않는 가치,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가치, 내가 양도한 가치, 상속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카드가 결과 카드로 나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재물은 곧 나가게 된다. 그 재물이 곧 나가게 된다. 나가야 될 용도가 있다. 하게 되는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산을 끝낸 상황에서의 부모의 모습, 더 이상 부모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 아주 나쁜 자식들이네요. 자, 이는 9번에서 아마도 멈춰야지 되는 펜타클의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펜타클의 가치에 갇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못 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공중에 흩어지고 멀어질 때,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 현실적 가치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진실함의 가치, 진정한 행복의 가치들을 잃게 될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 10번 카드,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화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죽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생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의 어떤 고민의 여지, 생각의 여지도 없는, 그래서 갈등도 투쟁도 지금 결과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다면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카드가 출현했다라는 것은, 검 10번이 출현했다는 것은 질문자가 아마 그 상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곧 발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발생이 되었다든가 그 상황에 있다라든가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검 10번과 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지 되는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든 간에 무시하고 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 너무 많은 것이 되돌릴 수 없을 만한 치명적인 상황들이 드러난 상황이거나, 그래서 용서를 드러난 상황이거나 알아버린 상태, 이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이 상담자의 어떤 마음 상태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조언의 내용은 달라져야지 되겠죠. 자, 10번 카드를 봤습니다. 마이너 카드 10번은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을 상징하는 1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10은 완성수 9를 넘어선 결과물로 해석이 됩니다. 신이 제시한 수는, 완성의 수는 9까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9를 완성수, 9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은 100% 10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진리다, 그것이. 따라서 마이너 10번 카드의 대부분은 9에서 종결되지 않았을 때, 즉 컵 10번을 제외하고 완주 10번, 완주 9번에서 종결돼야지 될 상황을 지나쳤다. 펜터클 9번에서 멈춰야 될 상황이 가치 추구, 물질주의가 과도했다. 그리고 검 9번에서 멈춰야지 될 상황이 과하게 지나왔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컵 10번을 제외하고. 그래서 10번에 해당되는 카드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마이너 카드까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드린 와중에 아직 다 수업을 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모르는 부분 또는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완강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의미가 없다거나 뜻의 의미를 잘 파악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찾아서 보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셔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수비학적인 측면이 이 타로를 배우는 데 있어서 50% 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70%, 80%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부터 9까지의 의미들을 큰 메이저 파트에서는 메이저 카드에서 설명을 드렸고, 메이저 알카나, 그리고 그 메이저 알카나에서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의미 또는 세부적인 의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 카드이기 때문에 절대 메이저 카드 별도, 마이너 카드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1번과 9번이라는 큰 근간을 이루는 수비학적 측면에서 이 카드가 우선은 계획이 되었고, 그 안에서 다시 마이너 카드에서는 추가적인 4원소의 개념을 추가하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에서 인생의 업앤다운, 그리고 인생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을 다양한 일들,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이 이 카드에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내내 봄만 있고 여름만 있고 가을만 있고 겨울만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봄과 여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을이라는, 겨울이라는 시련의 시간도 올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가을과 겨울이라는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곧 봄이라는 따뜻함과 여름이라는 열정의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타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명리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보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 중에 어떤 계절에 내가 있는 상황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올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준비한다 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 타로 카드에 대해서, 타로 카드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접근해 보심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메이저 카드부터 마이너 카드까지 두서없었지만 끝까지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 안에 참 다양한 인생이나 이벤트들이 많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